광수랑 현숙이 잘 되기를 하시는데 왜? 여러분 광수님 귀엽잖아요. 왜 현숙님하고 잘 되라 그래요? 나는 현숙님하고 안 되길 바랍니다. 광수님 너무 귀엽고 볼수록 너무나도 이렇게 선하고 착하신 분 그런 느낌인데 현숙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현숙님은 제가 오늘 보니까 뭔가 적이 많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끼리 있을 때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 보면은 현숙님이 외국 살다 오셔서 그런가? 눈치가 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화가 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눈치가 없으시고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를 자꾸 입 밖으로 내뱉어요. 뭔가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승님 보니까. 뭐 현승님이 이게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다들 현승님을 그냥 이렇게 딱히 지적도 안 하고 그냥 현승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냅두긴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들 은연중에 멀리 하고 있지 않을까, 거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승님 하는 모습들, 말하는 것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방 보다가 현승님 빌런일 것 같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오늘 방송 초반에. 근데 오늘 되게 빌런다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방송 안에서도 현숙님이 문제 있는 모습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현숙님이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여자분들이 다대일 데이트를 이렇게 하러 나가게 됐잖아요. 영식님하고. 근데 정숙님하고 옥수님, 영숙님 이분들이 영식님을 골라가지고 3대1 데이트,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데 현숙씨가 대놓고 다대일 데이트가 무슨 의미냐고 1대1 데이트를 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현숙님이 좀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못하는구나, 눈치가 없으시구나,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밉상으로 찍힌다는 거를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 우울증인 게 보인다고요? 현숙님 우울증이요? 아직 남자분들은 현숙님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현숙님은 같은 방 쓰고 있는 여자 출연자분한테만, 정숙님이었나요? 정숙님한테만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 현숙님 같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뭐 현숙님이 파나마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우울증 치료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현숙님이 이런저런 귀엽게 봐줄 정도로 가는데 아니에요. 귀엽게 봐줄 수 없어요. 귀엽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님의 부분은 전혀 귀엽지 않았습니다. 다대일은 의미 없지 않냐, 셋이서 싸우는 거 보여줄 거죠? 이 말은 아주 얄미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안 됐어 만난지. 이제 첫 데이트야. 이제 첫 선택한 거고 이제 첫 데이트, 이제 2일차인가?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근데 다들 데이트 하러 나가는 여자분들한테 분명히 여자분들 3명 중에 다들 데이트를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셋이서 싸우는 거 보여줄 거죠? 이렇게 농담한 거는 그거는 좀 전혀 귀엽지 않아요. 일단 현숙님 자체도 귀엽지가 않은데 말하는 것도 귀엽지가 않아요. 저는 리뷰할 때 항상 늘 모쏠이라고 더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쏠이 뭐 자랑은 아니라 생각해요. 모쏠이 약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약자가 늘 선하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리뷰하다 보면은 모쏠분들에 대해서 유난히 뭔가 이렇게 편애하는, 모쏠이니까 괜찮아, 뭐 모쏠이니까 귀여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관점.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어쩌라고 생각해요. 오늘 현숙님이 너무 여자들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뭐 다들 데이트는 뭐 하나만 하지 않냐, 셋이서 싸우는 거 보여줄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얄밉게 얘기하니까 영자씨가 좀 약간 거슬려가지고 일부러 현숙님한테 뭐 배려 있는 남자 좋다고 하면서 왜 광수 선택했냐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현숙님이 나만 좋아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광수 선택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현숙님이 핸드폰을 들고 이 말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묘한 건데 제가 뭐 너무 과하게 억측한 걸 수도 있는데, 뭐 광수가 나만 좋아해줄 것 같아서요. 이게 뭐 있어, 이게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게 약간 핸드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약간 재수없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묘사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뭐 광수씨가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고 첫인상 선택할 때도 나를 선택해줬고, 그래서 나는 광수 선택한 거라고 얘기할 때 약간 본인이 그 불쾌한 느낌? 그거를 굳이 영자씨한테 티내는 게 좀 있어가지고, 물론 영자씨도 빌런 같은 모습이 많지만 저는 오늘 영자씨 못지않게 현숙님이 상당히 조금 이상하고 얄미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끼리도 선뜻 현숙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거리를 둘 만한 그런 캐릭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숙씨가 연상녀예요. 연상녀. 광수보다도 연상입니다. 현숙님이 광수보다 몇 살 연상이죠? 4살 연상이야? 이게 4살 연상인데 광수씨가 5급 사무관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 남자가 너무 어린 여자 밝히면은 보기 안 좋은 것처럼 여자분들이 너무 능력을 밝히면은 그것도 좀 그렇게까지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현숙님은 광수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뭐 좋다는 얘기를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좀
좀 그냥 그랬죠.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한 가지를 평생 하지가 않아요. 하다가 계속 많은 일들을 도전하게 되고 그만두고 또 시도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현숙님처럼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이 행정고시 합격했고 이 사람이 공무원이고 이런 거에 꽂혀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살다가 뭐 광수님이 다른 일을 도전한다거나 혹은 뭐 공무원 일을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광수님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광수님의 그런 직업, 광수님의 행정고시 이거의 포인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현수님이 그냥 그랬어요.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직업적으로 좋아하는 거에 꽂혀 있는 게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현수님이 이렇게 공무원 5급 행정고시 합격한 거를 좋아하는 게 아기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5급까지 합격했다면은 대부분 이제 5급에서 시작하게 되면 기관장이라고 하나요? 고위 공무원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낼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도 아마 이 정도 위치면은 눈치를 보거나 뭔가 좀 센스 있게 쓰려고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현수님이 이제 광수님이 5급 행정고시 합격한 고위까지는 아니지만 사무관인데 이거를 그 육아휴직 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좀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철마통 막 이렇게 뭐 일 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있긴 한데 5급은 또 달라요, 여러분. 바쁩니다. 바쁘고 막 되게 치열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현숙님의 간단한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숙님은 나이가 35살이고 사는 곳은 인천이래요. 무역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사인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숙님은 해외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파나마에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3.5개 국어를 한다. 일단은 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3.5개 국어를 하고 있대요. 원래 현숙님이 처음에는 자기소개 전에는 광수님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했었는데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순위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광수님이 좋다는 걸로. 5급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냉정하게 또 보자면은 대부분의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이 현수님 같이 이렇게 본인보다 나이가 한 4살이 연상이고 현수님 같이 이런 스타일의 분을 만나려고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분들이 딱히 없을 거예요. 네, 너무 냉정하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다는 거죠. 광수님이 모쏠이다 보니까 현수님이 이렇게 선택해줘가지고 고마워하고 첫인상도 현수님을 고르고 하는데 보통의 5급 합격한 공무원분들이 그다지 이렇게 현수님 같은 스타일들을 좋아할 수는 없다. 코익하면 말이 다르다고요? 코익하든 코트라든 공기업이든 알바야 쓰레빠야. 글 안 쓰려다가 씁니다. 무역보험공사 다니는 것 같고 공기업 직원 입장에서 중앙부처 5급 사무관 끝발이 좋습니다. 아니 뭐 5급 사무관이면 어디든 끝발이 좋지 않겠어요? 5급 사무관이면은 어느 직종이든 다 끝발이 좋지. 오늘 그 현수님이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많았다. 근데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할 만한데 왜 대시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많았는데 남자들이 왜 나한테 대시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하는 거 보고 아 이분은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게 저는 의외였어요. 26도 아니고 현수님 나이가 36인가요? 35인가? 30대 중반인데 남자들이 왜 나한테 대시를 안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알아야죠. 왜 남자들이 나한테 대시를 안 했는지를 이제는 알 나이가 된 거지. 근데 왜 대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본인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수님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현수님은 외국에 파나마 있을 때 3년 동안 있을 때 우울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셨는데 저는 그 우울증이 왔다고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울증이 왔다는 말을 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왔다면서 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그래요. 아직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울증이라는 병이 뭐 정말 힘들고 그런 병이긴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다 치유가 되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 상대방한테 전혀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해야 되는데 현수님은 아직 이 우울증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울증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치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나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이성을 만나면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위험하지 않나 너무나도 안 좋은 케이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야지. 근데 현숙님은 내가 이거를 연애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치유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역시도 너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현승님은 3년 동안 우울증이 왔었대요. 뭐 친구도 잘 안 사귀어지고 나이는 먹고 나이가 36살이니까 가임기가 끝나가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려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 와서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친구도 잘 안 사귀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현수님이 여자분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친구가 잘 안 사귀어질 만도 해. 이게 딱 들었을 때 현수님은 그냥 뭐 재밌자고 농담으로 던지는 말들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들을 만한 얘기들이 현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데이트해서 뭐하냐 그러고 뭐 셋이서 싸우는 거 보여줄 거죠? 재밌나요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도 많이 해왔을 텐데 현수님 성격상.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사귀어져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대놓고 너 싫어라고 안 하겠지만은 거리를 두겠죠. 현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나는 솔로를 지원하고 나는 솔로를 신청서를 넣은 이유가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어서 지원했대요. 지원의 취지가 아주 잘못됐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어서 나는 솔로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생각을 해요. 타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솔로 자체도 가족 같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합니까? 뭐 행정고시 합격한 광수님 같이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뭐 육아휴직 같은 거 쉬우니까 공직자 선호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기적인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남자였어도 나 같은 여자 만나고 싶겠다. 그 정도 상태일 때 나는 솔로를 나오는 게 맞지 않나요? 내가 남자여도 나 같은 여자 만나고 싶을 거야. 이런 자신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뭐 내가 어딜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남자여도 나 같은 여자는 매력적이니까 나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겠지. 이런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뭐라도 될 텐데 현승님은 나는 솔로 나온 이유가 내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기적인 지원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광수님하고 현승님하고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광수님이 이번에 이 모스 특집에서 현승님하고 커플되는 그런 고비만 잘 넘기면은 뭐 충분히 나는 솔로 밖에서 좋고 괜찮은 분들하고 뭐 만나서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승님하고 커플이 안 되길 바랍니다. 탁형님 그래도 현승님이 광수님 직업 보고 좋아졌다고 한 거 솔직해서 이 부분은 좋은 점이지 않나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 나쁜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대부분 여자들이 직업을 보는데 안 보는 척하는 게 더 가식적인 것 같았어요. 보세요. 저는 광수님이 직업이 5급 공무원이라서 좋아요. 행정고시 합격해서 좋아요. 한 번만 하면 괜찮지. 솔직해서 좋나는데 계속 뭐 인터뷰 할 때마다 저는 광수님 좋은 게 행정고시 합격해서 좋아요. 저는 광수님 좋은 게 고시 합격해서 좋아요. 그거를 몇 번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다른 거는 몰라. 그냥 고시 합격해서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다는 거지.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해. 행시 합격해서 좋아하는 거 누구든 그렇겠죠. 당연히 훌륭한 거니까. 근데 그것만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그랬어요. 비슷하게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뭐 예를 들면 어린 여자가 좋아요. 그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탁형 얘는 그래 얘도 남자니까 어린 여자 좋아하나 보다 할 텐데 그 얘기를 한 10번 한다 쳐. 계속 저는 어린 여자가 좋아요. 저 여자가 어려서 좋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한 10번 했다 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탁형 얘 솔직하네 할 수 있는데 나이 어린 것만 갖고 얘기하면은 좋게 안 보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행정고시 합격한 거를 훌륭하게 보는구나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저님께서 14기 때 남자들이 나이 타령할 때 욕먹었습니다. 남자들이 가임기 때문에 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만 나이 타령하면서 한 살이라도 어렸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욕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다 처음에는 이해를 해. 그래 남자들이 가임기 때문에 어린 여자 좋아하나 보다. 처음에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대놓고 나는 솔직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30대 중반 이상은 싫어요. 뭐 나는 어린 여자 좋아해요. 이거를 너무 대놓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해를 하면서도 재수없다니까요. 계속 얘기하면은. 영자가 왜 인기 많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영자씨가 인기 많은 거는 오늘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분들이 용기가 없는데 영자씨가 용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내가 없는 부분이 보여져서 내가 없는 거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영자님이 인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모쏠인 남자분들은 소극적인 남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들이 엄하거나 어머니들이 좀 약간 엄격하거나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들 스타일이
영자님과 스타일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모쏠인 남자분들은 뭔가 그렇게 하면 연결을 좀 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센 스타일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없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나하고 정반대 모습을 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영자님한테 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나님께서 소심한 남자들은 엄마가 센 게 맞습니다. 좀 저는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엄마가 엄격하고 세가지고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자님이 약간 좀 되게 세 보이잖아요. 좀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숨김없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뭔가 끌리는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끌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출이 영자잖아요. 3대1 데이트를 해도 영자님한테 선택을 못 받아도 영식님은 계속 영자님이 원피라고 하는데 영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한테 없는 매력 내가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데 영자님은 나하고 정반대 내가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서 좋대요. 다른 모쏠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자님의 정보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자님은 32살 직업은 간호사예요. 러닝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그동안 연애를 안 했던 거는 혼자여도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서 연애를 안 하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애기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그게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여가지고 나는 솔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두부상을 좋아하고 소년미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영자님이 자기소개에서 내가 의리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자녀 생각이 내가 셋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정과 멀어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결혼 정년기 남자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마이너스 되고 별로인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영자님 같은 분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친정과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점. 왜냐면 영자님이 직접 아이를 안 키울 거니까. 근데 또 애는 셋을 낳겠대. 이거는 사실 좀 욕심이죠. 여자분들이 시댁 가까이 사는 게 싫은 것처럼 남자들도 친정 가까이 사는 게 싫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막 장모 집에 있으면 짜증나요. 불편해.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영자님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애를 3명 낳을 수도 있고 친정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상당히 좋지 않죠. 만약에 그 남편이 원하는 거주지 남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철씨가 세종시니까 영철씨 따라서 세종시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바가지를 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물론 영자님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하겠지만 농담같이 안 들리더라고. 바가지 잘 긁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집에 있고 남편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뭐 기러기 아빠처럼 그러면 된다 얘기하시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지만 남편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소개 하시는데도. 특히 영자님은 신앙적으로 대립 때문에 어렵대요. 이런 얘기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활동이랑 헌금 이런 거를 터치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영자님은 일요일 내내 교회에 계시대요. 하루 종일 계시던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이렇게 영자님처럼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종교가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갈등이 안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영자님은 일요일날 하루를 다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결혼하게 됐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와이프가 나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고 그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함께 뭐 추억을 쌓는 그런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오로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요일날 하루 이거를 온전히 다 이렇게 교회에서 써버린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은 기독교가 아닌 이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영자님이 그 상대방한테 전도를 하시겠죠. 당신도 교회 가자고 애들하고 다 같이. 어떤 영자님의 이런 그런 독실한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너무 독실하게 되면은 같은 기독교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 와이프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신앙에 대한 깊이 차이, 종교에 대한 이런 깊이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리고 또 영자님이 까다로워요. 조건들이 소년미 있어야 되고 두부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영자님이 영호씨를 고른 것 같아요. 영호씨가 소년미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소년미가 있는 분들이 영자님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자님이 되게 세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영자님은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건데 저는 저번 주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를 많이 본다는 분이 너무 본인 외모를 이렇게 잘 꾸미지 않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외모를 많이 보니까 나도 외모를 많이 신경 쓰면은 외모를 많이 신경 쓰는 분이니까 남자 외모도 많이 보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텐데 영자님은 본인은 외모를 신경 안 쓰면서 자기의 외모는 가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으면서 옷도 대충 입고 그러면서 남자들의 외모를 본다는 게 조금 희한하다는 거죠. 화장도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나도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외모도 똑같다는 거죠. 외모도 소년미 있는 그런 잘생긴 남자를 원한다면 적어도 약간 최소한의 꾸미고 성의 있는, 항상 보면은 가장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외적으로.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영자님이 과거에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 주의였는데 지금은 그냥 내 종교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자님이 저번에 귀인 데이트할 때 영신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남자와의 관계보다 더 위에 그 영자님은 종교가 있더라고요. 종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남자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종교가 제일 커.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종교가 맞아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번에 귀인 데이트 영신님하고 할 때 영자씨가 울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아마 종교가 꼭 같게끔 하겠죠. 만약에 영자님 같이 이런 분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은 종교가 같은 기독교로 같아지게끔 영자님이 그렇게 만들겠죠. 영자님 부모님이 이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자님 같이 이런 성격인 분을 보면 영자님은 내 종교를 존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무교도 종교예요. 무교도. 영자님은 과연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남자분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영자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존중받길 바라는데 과연 영자님은 나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그런 남자를 과연 존중할 수가 있을까? 영자님이 오늘 방송에서 저번 주랑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영자님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주지 못할 것 같아. 무교인 사람은 절대 저런 라이프 스타일 이해 못합니다 하시는데 맞아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도 좀 있어요. 무교도 종교예요. 오늘 상철씨가 자기소개 시간 끝나고 영자님을 불러가지고 영자님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오늘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너무 상처 주는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자님이 그때 인터뷰에서 상철님이 계속 나 좋다고 하면은 내가 상철님한테 거절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영자님이 상철씨한테 거절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근데 영자님은 상철이한테 일부러 못되게 말을 해가지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끔 대놓고 내가 너를 싫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뭐 상철씨가 눈썹 해가지고 말하는 거 뭐 그거 거북스러웠다고 했나? 뭐 그렇게 하시고 못 보겠다 그러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되는데 뭐하러 눈썹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상철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리고 상철씨가 불러내니까 영자님이 싫은 티를 막 내면서 내려갔거든요. 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자님이 많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는 내가 존중하는 거 없으면서 나는 존중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불쾌한 거죠.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영자씨는 상철씨가 아저씨 같아서 싫대요. 물론 여자분들이 아저씨 같아 보이는 그런 남자들을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자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영자님은 과연 아가씨 같은가?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계속 대놓고 그렇게 티를 내시니까. 그리고 저는 영자님이 아무리 상철씨한테 마음이 별로 없더라도 상철씨하고 같이 있을 때 영자님 표정이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걸 본 것 마냥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이 계속. 아니 같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싫다고 얘기를 하던가. 자꾸 상철님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걷고 있는데 표정이 막 이러고 있어. 상철님 되게 무안하죠, 그러면. 딱히 영재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절을 하던가. 그러면서 이제 눈썹 못 견디겠대요. 상철님이 눈썹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기 힘들다고. 저는 이런 얘기들은 되게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놓고 상철 씨한테 이렇게 다 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제 거절하면 그만인데, 굳이 막 계속 외모를 얘기하고 하니까, 저는 영재님의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상철 씨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기소개 보고 계속 이렇게 제가 다 시청해 보니까 상철님도 되게 좋으시더라. 광수님도 되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상철씨도 되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람이 악하고 비열하고 이러지 않고 되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순박하고 좋으신 분이 영자님한테 갑자기 그런 외모 관련된 눈썹 보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만한 얘기를 듣고 상처받아 하시고 이러니까 좀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에 영자님이 영호 씨랑 그리고 순자님이랑 다딜 데이트로 식사할 때 영호 씨가 순자 씨를 먼저 이렇게 챙기고 하는 거 보고 영자 씨가 상당히 열받아서 빡친다고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다음 주에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조금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건 없구나 그런 성격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연장자니까 뭐 연장자마다 다르겠죠. 내가 가만히 있고
있고 내가 떠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고 내가 떠줄게 하면서 그릇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영자님은 아니 내가 연장자인데 왜 나부터 안 줘?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아니 왜 대접받달라 그래? 나는 이게 좀 그래. 영자씨가 꼽사리만 안 꼈으면은 영호씨하고 순자씨하고 1대1 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영자 때문에 다들 데이트해가지고 영호씨가 되게 불쾌하잖아요. 불쾌하다기보다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대접받달라 그러고 있어. 본인이 꼽사리 껴놓고. 좀 그렇습니다. 영자님도 꾸준히 좀 빌런 같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모습 특집에서. 너무 영자님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영자님의 그래도 그 장점 같은 거 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성격은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싶은 거는 꼭 하는 스타일 같고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모습 특집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이유는 성격이 시원시원해가지고 너무 단점만 얘기해놔가지고 그래도 좋은 점 하나 얘기해봤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영자님 인기 많은 건 목소리도 이게 매력있게 들을 수 있을 법한 목소리고 뭐 남자분들이 다가가기에 부담도 덜하고 모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영숙님도 그렇고 영숙님, 옥수님 분들 정도만 돼도 말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저런 여자들은 나하고 안 어울리고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딱히 용기도 안 나고 해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자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별로 꾸미지도 않고 영자님한테 차여도 상처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을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거절당해도 데미지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소심한 남자들 이런 분들 어머니들이 엄격하고 엄한 분들 좀 세 보이는 여자분들인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영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들이 대부분 소심한데 영자님은 막 눈치 보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되게 당당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모쏠 남자분들은 그거를 멋있게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영자님 목소리가 한 행동과 별개로 매력 있어요. 또 영자님이 인기 있을 것 같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모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내가 리드하는 것보다 되게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여자분이 나를 리드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리드 당하는 거를. 영자님은 그런 걸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내가 결정 내려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영자님이 알아서 결정한 거를 내가 따르는 거. 모쏠 남자분들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영자님이 리드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자님이 너무 안 꾸미고 남자들한테 대접받달라 그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열받아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비난을 받는 거죠. 영자 고집 개 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셀 것 같은 게 아니라 개 세죠.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 이기적으로도 보이고 영씨가 제 이해 안 갑니다. 귀인 데이트에서 영자 앉아서 대접받기만 한 걸 목격하고도 1순위가 영자래요. 아마 영씨님은 내가 좋아하면은 해주는 거를 더 행복해하는 사람 같아요. 받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해주는 데서 뭔가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영자님이 받기만 했어도 그걸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씨님하고 영자님하고 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같다 보니까 영씨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다 영자님을 좋게 본 거겠죠. 아무튼 다 짝이 있나 봐요. 이렇게 못돼 보이거나 좀 매너가 없는 것 같은 분들도 다 짝이 있나 봐. 여러분 제가 만약에 4대1 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사람이 누굴 먼저 퍼주는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내가 떠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마음이 보이긴 하지만은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퍼줄 테니까 갖고 오라고 그릇 달라고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 영자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영자님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가 내가 더 연장자인데 순자부터 주네?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대접받으려고 지켜보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별로죠. 저는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내 종교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나 역시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은 욕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일단 방송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미지의 기독교를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종교는 배척해.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줌마가 이웃성 상담소에 나와서 혼났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놀다 왔어? 우리 가족이
위해서 기도하고 왔잖아.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집에 와서 또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가 있는 동안에 집 좀 청소해놓고 설거지도 좀 해놓고 애들 좀 밥도 먹이고 그러고 좀 있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나 놀고 온 거 아니야. 나 우리 가족에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야. 근데 이거 갖고 왜 짜증나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답이 없는 거야.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이 없어요. 서로 존중해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방적으로 존중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반드시 파탄 납니다. 혜린이께서 일본어도 허세라고 해가지고 영숙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영숙님 그 일본어 잘하는 건가요? 아니, 자기소개를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아무튼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잠깐 초반에 했는데 20대 때 일본에서 3년 동안 부모님 지원으로 살다 오셨대요. 일본어로 관련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자기소개하길래 영숙님이 일본과 관련된 그런 거 하시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숙님의 직업이 일본어랑 전혀 연관도 없어. 갑자기 일본어 하셔가지고 저분 왜 저러나 했지. 그리고 20대 때 일본에서 3년 동안 거주한 것도 부모님 지원으로 거주한 거잖아요. 이거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지원해줘가지고 일본에서 3년 동안 살다 온 게 좋은 건가? 여러분 이거 미혼인 여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다수는 뭐 여자분들이 남자들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자분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의 예외 없이. 뭐 여자분들이 나는 나의 자아를 찾으러 갔다.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든 나의 성장을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목적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다수는 해외에 몇 년 이상 거주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되게 커요. 그것 좀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 찌질해요. 그거는 찌질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대다수가 그래. 대다수. 거의 예외 없이. 아무튼 영수님 나이는 34살 도봉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은 강남의 웰니스 센터장이래요. 웰니스가 다이어트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인가 봅니다. 근데 웰니스를 저는 웰치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웰니스는 좀 처음 들어봐. 그런 쪽에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일본에서 3년 동안 부모님 지원으로 거주했다는 게 우리 집이 좀 그래도 잘 산다. 우리 집안 괜찮다. 이런 거 어필하려고 얘기하신 건가 봐. 웰니스가 건강관리센터예요? 그래요? 영수님이 리드해주는 남자 선호한다 그리고 운전은 못하지만 드라이브를 좋아한대요. 저는 이것도 본인이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시면서 드라이브를 좋아한다는 게 이게 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차 있는 남자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지만 드라이브 좋아한다는 거는 차 없는 남자는 안 만나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겠어요. 자기소개가 영수님이 좀 그냥 이상하더라고. 오늘 여자분들이 남자들 선택하는 거에서 영식이 고른 분이 영숙님이랑 옥수님이랑 또 한 명 있잖아요. 정숙. 여러분 이렇게 다대일 데이트 할 때도 영숙님이 밥 먹다가 다이어트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못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눈치가 없다. 분명히 영호씨가 지금 주축이 돼서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 건데 영숙님 혼자서 신나가지고 다이어트 컨설팅 얘기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못쏠 분들이 다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하다 보니까 영숙님이 이렇게 자기 혼자서 신나가지고 다이어트 컨설팅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 얘기 재밌으니까 딴 얘기 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영숙님 혼자서 자기 직업 얘기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데이트인데. 그래서 영숙님 때문에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정숙님하고 정숙님하고 옥수님까지도 피해본 거예요. 영식씨가 다들 데이트 끝나고 나서 그냥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온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별로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순위는 영자다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영숙님 같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은 옥수님하고 정숙님하고 좀 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대화를 했겠죠. 근데 영숙님처럼 이런 분 한 명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영식님하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거죠. 근데 영수님 같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상당히 다이어트가 도움되게끔 여자분들한테 다이어트가 중요하니까 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얘기를 내가 해줬다. 상대방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해할 겁니다. 영수님 같이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다들 데이트 때문에 영식님은 완전히 영수님한테 정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옥수님이 첼리스트거든요. 여태까지 나왔던 첼리스트 여자 출연자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부잣집이었어요. 23기 순자님도 그랬고 26기 순자님도 그렇고 이번에 옥수님도 부자겠죠. 첼로라는 악기 자체가 돈이 없으면은 만져보기도 힘든 악기잖아요. 배우기도 어렵고 부잣집 끝판왕이라고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옥수님이 부잣집인 거는 확실히 그 말은 맞는 게 성남시 거주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성남시 거주하시고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걸 중요하게는 영자님처럼 기독교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비중이. 그림이나 음악으로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박사까지 땄다면은 넘사벽 집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옥순 씨가 박사까지 땄어요? 옥순 씨가 석사까지 한 거야? 박사까지 한 거야? 석사까지요? 아니 뭐 아무튼 뭐 부장가 보죠.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영어가 더 편하대요. 한국어보다.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옥수님이 귀여워요. 다른 출연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구경하는 것도 설레어하고 뭐 하시는 거 보면 밉상 같은 모습도 딱히 없고 귀여워. 자기소개할 때 장기자랑으로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이상하게 안 보이고 귀엽더라고요. 귀여웠어. 맨하튼 음대에 학사, 인디애나 석사 돈 진짜 겁나 듭니다. 제가 음대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저번 금수저예요. 아 그래요? 맨하튼이 뉴욕 아닙니까? 뉴욕? 엄청 금수저인가 보다. 예전에 나왔던 나는 솔로 첼리스트 어떤 분은 몇 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오시고 했었는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싸대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비싸겠죠. 훨씬. 26기 순자가 독일에서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옥수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오셨다니까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스펙이죠. 근데 문제는 집안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오히려 벽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옥수님도 본인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딱히 호감을 못 느낄 것 같고 특히 옥수님하고 상극처럼 보여지는 출연자가 영수님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나이지만은 옥수님이 살아온 그런 배경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수님도 딱히 좋아하는 남자들이 없는 것 같아. 옥순 씨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나는 솔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옥순 씨 되게 귀엽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연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쑥스러워하시나?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시는 게 큰가? 말투랑 목소리가 너무 애 같고 결혼 생각도 딱히 없어 보여요. 관심 받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얼굴 알리고 싶어가지고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딱히 지금까지는 밉상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없었어가지고 호감 가고 괜찮아 보이는 여출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정숙님과 같이 옥수님도 좋은 집안 선자리가 줄 설 텐데 그렇죠. 그리고 옥수님이 나이가 이번에 막내긴 해도 어려 보이긴 해도 결혼을 일찍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 통해서든 뭐 이런 걸로. 나는 솔로에 나온 명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정말 결혼에 절박하고 좀 절실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옥수님은 좀 그런 명분이 부족한 느낌? 나이 차이는 위로는 35살까지 생각했는데 호감 있는 상대라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니까 35도 너무 애기 같아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35살 남자분들 보면은 애기 같고 막 그러거든요. 어려 보이고. 근데 이제 옥순이처럼 20대 분들은 마지노선 나이가 30대 중반이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야 진짜 내가 너무 아저씨가 됐구나 생각 듭니다. 거리감에 대해서 막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보면서. 현수 밉상은 아니던데 코트를 합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스펙으로 광순이한테 안 밀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는 솔로 리뷰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생각인데 일단은 직업이나 학력, 뭐 집안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은 웬만한 밉상집들이 덜해지나요? 저는 다 똑같이 밉상짓은 밉상짓이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밉상짓을 해도 좀 이뻐 보이고 이 사람은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꼴 같지 않은 짓을 해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재수없어요. 오히려 막 직업 좋고 능력 좋고 집안 좋고 그런 분들이 미성짓 하면은 더 재수없어. 꼴 보기 싫고. 저는 그래요. 코트라고 자시고 알바야 쓰레빠야. 유학을 몇 년 갔다 오고 뭐 집안이 뭐 좋고 알바야 쓰레빠야.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는 솔로 여추들 중에 정숙님이 제일 괜찮더라. 저번 주까지는 정숙님의 분량도 별로 없었고 정숙님의 매력도 알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자기소개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영신이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성격들도 그렇고 되게 차분하시고 감정 기복도 없으시고 제일 여추들 중에 괜찮으신 분이 정숙님인 것 같아요. 정숙님의 나이는 33살 광명시에서 살고 있대요. 여러분 광명시가 이케아 있는데 맞나요? 맞죠? 이케아 맞죠?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지금 현재는 병원 마케팅 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교까지 마치고 하면은 보통 미국에서 취업도 하고 하실 텐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업을 다 마치고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보내고 하면은 보통 해외에서 이렇게 취업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집에서 그냥 미국 보낸 거예요? 딘디는 캐나다 밴쿠버 유학했는데 딘디는 공부 잘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영주권 문제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요? 아, 그래요? 아,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어도 영주권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같은 거 자연스럽게 몇 년 이상 있었으니까 나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학교까지 마쳤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취업하는 거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 보통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미국에서 취업이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냥 학원 마치고 한국 와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 KK님께서 정수님도 부잣집 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부잣집 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부잣집 딸들이 많은 것 같아. 회사에서 영주권 해줄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가요? 안 해줘도 되는 사람 쓰지. MSO 마케팅 하는 것도 집안이 의사 집안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 MSO 마케팅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되게 그냥 마케팅 회사 뭐 마케팅 팀 이런 게 그냥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전문적인 그런 건가? 사실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그냥 병원 마케팅 뭐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뭐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의사들이 본인 병원을 알릴 때 상속 증여 방편으로 MSO 법인을 활용합니다. 가족법인 형태로. 그래요? 나 전혀 모르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정수님에 대해서 뭐 금수저일 거다 얘기하시는데 금수저일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시고 감정기복도 없으시고 교양 있어 보이고 금수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MSO는 또 뭐지 하시는데 나도 몰라.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있어요. MSG 치는 것도 아니고 MSO라니 이렇게 하시는데 MSG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MSO 막 말씀하시길래 MSG 드립 칠까 하다가 너무 무식해 보일까봐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딱 채팅이 나오네. 안 그래도 MSG 내가 아는 건 MSG에서 멈췄다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무식해 보일까봐 말 안 했는데 레이님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 여기 MSO가 병의원이 진료와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 인사관리, 구매, 회계 등 경영 및 행정 업무를 대신해주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말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정수님은 그런 병원 마케팅 팀의 팀장을 맡고 있대요. 병원 마케팅 팀의 팀장. 정수님이 나는 T적인 성향이 높아서 말투가 딱딱하다.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고 차를 산 이유도 여행을 좋아해서 차를 샀대요. 오픈런 하는 거를 좋아하고 유명 맛집 웨이팅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대 오래 기다린 거는 6시간 기다린 거. 사실 정수님이 다 좋은데 이게 참 6시간 기다리는 게 그것도 다른 나라 맛집에 6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먹고 오는 게 일반적인 취미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큰맘 먹고 해외 나가서 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먹으라는 거 먹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보통은. 정수님은 해외에 가서 그때 뭐 중국에 있는 음식점이라 했나? 6시간 기다리는 데가?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6시간 기다렸다 먹고 오고 그런데요. 진짜 말하다 보니까 금수저 같네. 그쵸? 보통 사람들은 그런 취미를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기껏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다니기 바쁘고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정수님은 해외여행 가서 6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먹고 온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같이 일반 사람들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행까지 왔는데 이게 시간이 금인데 아씨 이거 시간 아까워 6시간 기다린다고? 바로 그냥 안 먹고 말죠. 근데 정수님은 그거 먹으러 여행 가는 거야. 6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먹고 오고 그만큼 맛있어도 6시간은 안 돼. 여러분 이게 6시간이 말이 6시간이지 여러분. 해외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게 뭐야 6시간이. 여러분 오디세이가 3시간이 안 돼요.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 오디세이가 상영 시간이 3시간이 안 돼요. 6시간은 진짜 오디세이를 2번 연달아 봐도 남는 시간이에요. 6시간은 좀 쉽지 않아. 아무튼 그리고 정숙님은 40살 이상은 어렵대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40살 이상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숙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잖아요. 33살. 아니 정숙님 나이 때분들도 40대는 싫어요? 40살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40대가 되는 순간 진짜 안 되나 봐. 아니 30대 지금 33인데 40살 좀 그래요? 서운하네. 그럼 40살은 40대 만나야 돼요? 40살은? 그러니까 40대는 40대만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게 왜냐면 40대 남자분들 그러니까 40대 중후반 말고 40대 초반 정도 40대 초중반 분들은 30대 초반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 30대 초반이거나 30대 중반까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들 대다수는 내가 미쳤어 40대 만나게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좀 속상하네 이런 생각 듭니다. 30대 초반 여성은 아직 20대 후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40대 초반 남자도 아직 30대라고 생각해요. 40대 초반 남자도 아직 내가 30대 후반 정도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무튼 이번에 모쏠 특집에서 정수님도 그렇고 다른 여자
남자 출자분들 뭐 옥순이도 그렇고 남자분들 나이가 이제 40 정도가 되면은 아예 고려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야 이게 40대 분들이 진짜 고독사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남자가 40대만 돼도 고독사에 가까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씁쓸했습니다. 오늘 정숙님이 영식씨가 불러내가지고 대화할 때 영식씨한테 호감을 느껴가지고 만약에 잘 되게 되면은 같이 유럽 일주 함께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숙님 되게 매력있고 너무 이뻐 보였어요. 담담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영식씨랑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영식님하고. 그래서 오늘 남자들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영식님을 고른 것 같고, 근데 영식님은 영자한테 끌려하고 영자밖에 안 보니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영숙님은 아니었어도 정숙님이랑 영식님이랑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영숙이 때문에 다이어트 얘기만 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그래서 좀 그랬어요. 아쉬웠어. 일단은 영식님도 정숙님이랑 결이 맞는 게 영식님이 기회 되면은 유럽 일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럽 일주가 뭐야, 그런 거 생각도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유럽 일주는 생각도 안 해. 근데 영식님도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유럽 일주 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정숙님도 여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오늘 정숙님이 영식님 얼굴에 묻은 것도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영철씨가 7이고 상철씨 2, 영수씨가 1 이렇게 있었는데 상철이랑 영수는 아예 없어지고 영철이랑 영식 5대5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식님하고 정숙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둘이 결이 비슷해가지고 영식이랑 정숙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정숙님이 오늘 다들 데이트에서 영식씨가 다 공평하게 여자들한테 잘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여자들은 또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숙님은 오히려 다 똑같이 잘해주는 모습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참 좋아 보였어요. 정숙님의 그런 것들도.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이랑. 순자님도 나이가 20대입니다. 29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하는 일은 식품 스타트업 마케터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숙님이 병원 마케팅 팀의 팀장 맡고 있잖아요. 순자님하고 같은 직종인가요? 그러면? 정숙님도 마케팅 팀의 팀장인데 순자님은 식품 스타트업의 마케터잖아요. 비슷한 일 하는 거야? 아니면은 같은 마케팅 관련된 일이지만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달라요? 이런 걸 잘 몰라.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이게 잘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니까 아예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차이 뭐 그런 거예요? 아 후자라고요? 아무튼 순자님은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좋대요. 절제력 있는 사람 좋다 그러고 영호님하고 대화할 때 영호씨가 내가 비록 담배는 피지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마케터도 광고나 홍보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하는 일이 천차만별입니다. 순자님하고 영호님하고 너무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영호님도 순자님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다 소소한 거를 좋아하고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좋다고 한 게 똑같은 얘기를 영호씨도 같이 했거든요. 순자님이 영호씨한테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고 영호씨도 지금 서로 좋아하니까 커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남녀 출연자가 영호하고 순자인 것 같습니다. 순자랑 영자랑 옥순이가 창가에 매달려서 중계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근데 저는 그냥 그거 너무 나쁘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순수하다. 중학생, 고등학생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저래?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순수해 보인다 생각 들었어. 순수해 보인다. 그런 거 보면서 설레하고 떨려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못소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먼저 가서 말 걸 용기는 안 생기고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순수해 보이더라고 나는. 영호랑 순자는 7살 차이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잘 어울리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남녀 나이 차이 몇 살까지가 저 정도면은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보나요? 몇 살까지가 그렇게 보는 거야? 어떤 분은 5살 그러고 어떤 분은 4살이라 그러고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그게 4살이었나요? 궁합도 안 보는 건 4살이에요? 와 진짜 나이 많이 먹었다. 4살 차이니까 4살부터는 벽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남자로 안 보는, 여자로 안 보는 벽. 여자로 안 보는 벽은 없구나. 여자분들이 남자로 안 보는 벽이 4살 차이니까. 오지콤이 뭐예요? 오지콤? 오지명은 아는데 오지콤 몰라요. 아저씨를 좋아하는 취향이 오지콤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5살만 어렸어도 사실 제가 30대만 됐어도 오지콤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아 진짜 역겹다 막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제가 막상 아저씨 나이가 되니까 되게 씁쓸하네.
씁쓸하네. 아, 내가 막상 그 40살 아저씨가 되니까 씁쓸한 단어 같아요. 씁쓸한 단어. 아무튼 순자님은 나이 차이도 사람만 괜찮다면은 열려 있대요. 그리고 장거리도 시도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둘 중에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싶냐 이렇게 영호 씨가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영호 씨랑 순자님이랑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서로 시그널도 많이 보내고 잘 통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초반에 너무 훅 빠지면은 나중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순자님하고 영호님은 어떻게 될라나? 과연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깼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는 거의 다 이제 초반에 좋아하면은 다 안 됐으니까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둘 다 모쏠이라서 여자가 티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남자도 용기 낼 것 같아요. 원래는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은 그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춘호님 말씀처럼 남자분들도 모쏠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광순이처럼 여자분들한테 말을 걸고 싶고 용기를 내서 고백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막 있고 하기 때문에 순자님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용기를 내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순자님처럼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남자분들이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쏠에서는. 저는 영식이랑 정숙 그리고 순자랑 광수 응원합니다. 순자 영호랑 영식이랑 정숙 응원해요. 현숙이랑 광수는 응원하지 않습니다. 현숙이랑 광수는 안 됐으면 좋겠어.